지난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통증 어렵지 않게 치료하는 법 촬영했어요. 생체 역학적 부하, 압박 부하, 장력 부하, 당겨지는 힘을 견뎌내지 못하면 디스크 관절, 신경, 근육, 인대가 파열되고 손상된다. 그 손상은 3일에서 5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내로 자연 치유된다. 압박 부하, 전단 부하를 못 견디면 디스크 연골뼈가 깨지겠죠. 당겨지는 힘을 못 견디면 인대에 힘줄이 주로 파열되겠죠. 압박 부하, 전단 부하, 장력 부하, 이런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디스크가 파열되고 후관절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신경이 압박이 되고 근육, 인대가 미세 손상이 일어난다. 이럴 때 염증기 3일이라고 그랬는데 염증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고 6주 동안 방치해서 굳어졌는가?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염증 가만히 두는 거고 굳어진 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이겨낸다면 좋은 운동이다. 부하를 이겨내지 못하면 손상인 거고, 이 근육 관절이 부하를 견뎌내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가 왔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아픕니까? 각종 병력을 듣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있는가를 알아야, 그리고 그 통증이 염증 상태인가, 염증기는 진한 상태로 굳어져 있는 상태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염증기 상태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워서 무릎을 굽혀봐요. 그러면 부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한 1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프다. 그것은 염증이 있는 상태다. 디스크가 깨져서 후관절이 부딪혀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 상태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웠더니 통증이 줄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염증기는 지난 상태구나. 이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는 이 환자가 디스크가 재손상되지 않도록,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치료를 위해 3가지, 이거 꼭 기억하면 좋은데요. 디스크 재손상을 방지하는,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하는 거고요. 방치되면 근막, 근육, 관절은 굳어요. 그 굳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은 것을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 척추의 움직임, 좌우로 회전하는 거, 굴곡하는 거, 신전하는 거, 이런 동작들이 잘 되겠죠? 그것을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2가지를 잘 했다면 뭐라고 해도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려서 일상생활에서 혹은 스포츠 활동에서 주어지는 부하를 이겨내서 재손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도모를 해야죠. 치료적 운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안 아프게 운동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적 행동 수정이란 이미 파열된 디스크, 조그만 압박 부하와 전단 부하, 장력 부하가 걸려도 다시 염증이 생기고 재손상이 되죠. 그런데 이 지점은 환자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통증이 알려줘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통증은 과연 나쁜 것인가? 디스크가 후관절이 신경이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재손상이 된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니까 통증은 아주 좋은 신호인 거죠. 관절이 굳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방치해서 후관절이 굳고 여기도 굳고 다 굳었어요. 그럴 때 흔히 이제 이건 의료인이 하는 건데 관절 가동 테크닉을 하는 거예요. 오실레이션, 진동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살짝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굳은 것은 스러스트라고 해가지고 탁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몇 회 안 하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동작으로 누워서 허리를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굴곡하는 거, 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친인하는 거, 전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동작들을 일반 동작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일반 동작 관절 가동 테크닉을 하면, 그것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몇 회를 해라. 처음에는 10회에서 출발하지만 45회 3세트 천천히 늘려가면서, 그러면 서서히 각도가 계속 늘어나겠죠. 굳어진 것이 풀려가면서 1, 2분 쉬고 다시 45회 3세트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길게 하면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이런 속도로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굳어진 것을 관절 가동 테크닉도 하고 움직여서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 심부 조직에 들어있는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저 관절 깊이 굳어 있어요. 쉽게 안 돼요. 그럴 때 침 부항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미세 손상을 주면서 활액이 나오니까
굳어진 것을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필요한데요. 일반 동작 관절 가동 테크닉,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는 환자 스스로 허리 통증을 줄이는 법, 환자 스스로 허리 움직임의 정상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누워서 무릎을 굴곡하고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회전하고, 무릎을 잡고 몸통을 이렇게 굴곡하고 목을 좌우로 이렇게 해보면 한쪽이 덜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쪽을 10번, 몸통 회전도 마찬가지고요. 친인 엑서사이즈 이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하면 허리도 고관절도 경추도 흉추도 일정 정도 잡힙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누워서 업도미널 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근육을 활성화, 근육 액티베이션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을 좌우로 하고 몸통을 좌우로 했는데 안 넘어가는 쪽이 있어요. 그쪽을 한 10회 하고 잘 되는 쪽은 5회 하고, 염증이 있을 때는 많이 하면 또 통증이 더 유발되고 그러니까 한 5회, 10회 정도 자주 여러 번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척추를 들어서 재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을 해야 된다. 앞에서 이 동작을 하고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압을, 여기 지금 복압이 이렇게 하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업도미널 컬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들고 손도 들고 다리도 들고 모관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 잘하면 V시덥. 저는 이거를 한 20개 정도 할 수 있는데요. 20개 3세트 할 수 있으면 일상적인 활동, 뭐 골프나 테니스 이런 정도는 거의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려 가지고 안 아프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그런 상태까지 가능해져요. 그리고 부하를 이겨내서 디스크 재손상을 방지하는 법, 추가로 하면 좋은 운동법, 사이드 브릿지라고 그래요. 이 외복사근을 좌우에서 강화하는 거죠. 이것도 15회 3세트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등 근육 운동은 이렇게 슈퍼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기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하기는 힘든데 나중에 안 아파지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등을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로 할 수 있는 횟수 한 번, 이 정도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복압, 그 다음에 옆구리 등 쪽까지 강화를 했으면, 이렇게, 이건 중등근 운동이거든요. 양쪽으로 여기에 모래주머니를 차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둔근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이런 것들은 주로 25회 3세트를 하니까 25개 했다 그러면 60% 정도, 한 15회 3세트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의 대칭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다 양쪽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 생체각적 힘의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로 혹은 허리 통증으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의료인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바로 줄일 수 있는 통증인가? 아니면 염증기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야 줄일 수 있는 통증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시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막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통을 치료하고 관절 굳음증을 치료하고 신경포착, 이거 치료하면 신경포착은 좀 풀려요. 그 다음에 신경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 신경 스트레칭법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거거든요. 4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침치료, 부항사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굳어진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법, 주로 관절 부위예요. 힘줄 부위예요. 유착된 부위. 그 부위를 침을 놓고 부항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해요. 어디가 잘 유착되는가? 경추 2,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 흉추 1, 2, 3번, TL 정션, 요추 4, 5번, 요추 5번하고 청골 1번 사이, 이런 부위가 자주 디스크가 깨지고 유착돼요. 그 다음에 턱관절도 그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상완 이두근 건도 그럴 수 있고, AC 조인트도 이럴 수 있고요. 양쪽 엘보도 그럴 수 있고, 여기 득회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에서도 유착돼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이쪽에다 침을 놓고 살살 움직여주면 순간적으로 풀리거든요. 무릎 관절의 슬개대퇴 관절, 티비오페모럴 프록시말 조인트 쪽에 있는 여기도 많이 굳어져요. 정형외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다루는데 임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슬화건, 발목 힘줄 이런 것들에 침을 놓고 살살 움직이면 미세 손상을 줬으니까 활액이 나오면서 바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환자 자신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환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통증이 재손상 통증인가? 이거 모를 것 같죠? 70, 8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거 잘 알려주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있으면 피한다. 아, 그건 알았어요.
그러면 재손상 통증인가? 아주 심한 통증이면 재손상 통증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 압박 통증인가? 후관절 압박 통증인가? 이건지 아니면 신경통인지 구분이 가능하고요. 재손상 통증이라는 건 아주 심한 통증이라는 얘기고, 그냥 단순하게 압박받았다는 얘기는 좀 가벼운 통증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다. 그럼 그 압박 부하를 줄 때,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바로 피해야 된다. 물론 후관절 연관통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아는 환자들은 치료는 정말 쉽습니다. 이제 디스크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복압 운동을 누워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디스크 환자가 복압을 높였어요. 그러면 디스크 내압이 높아져요. 여기가 복압이니까 디스크 내압이 높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통증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지다가 복압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쑥 좋아져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쑥 좋아져서 안 아프다 할 때 이런 운동들을 강도를 확 높여주면,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 치료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누워서 운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척추에 부하를 주면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시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환자 자신도, 의료인도 이 시점을 잘 잡는 게 정말 치료의 실력인 거죠. 하지만 이 시점을 안 잡아내면 완치가 안 돼요. 낫는 게 우연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통증 치료 결과로 예후를 알아내는 법. 근막 근육 관절 문제를 치료를 했어요. 증상이 바로 개선됐어요. 혹은 증상이 여전해요. 디스크가 통증이 있는데, 저림증이 있는데 우리가 근막을 풀고 근육을 치료하고 관절 가동을 하고 신경 스트레칭을 했더니 바로 좋아졌어. 심지어 두통, 난청, 국소마비, 소변실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난청이다 그럼 여기 주위에 있는 근육 다 푸는 거거든요. 모상건막, 축두근, 마스타머슬, 여기 있는 근육들 다 풀어요. 뒤에 있는 경추 근육, 그 다음에 SCM 이런 것들까지, 사각근까지 다 풀어요. 예를 들어 침으로 풀 수도 있고 부항으로 풀 수도 있고 진동건 같은 걸로 풀 수도 있고, 풀었는데 바로 소리가 좀 잘 들려요. 이러면요, 세포 기능이 단순히 방해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포 기능이 방해를 받았지만 죽은 세포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 건생병사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전혀 증상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세포 기능이 다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치료 결과로 예후를 추정할 수 있죠. 바로 줄일 수 없는 급성 염증기 통증,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면 하루 이틀 내로 줄일까요? 대전제는 재손상 방지, 더 이상 압박부와 장력부하를 피하는, 악화를 방지하는, 염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하고요. 얼음찜질을 20분 하루에 5회 하고요. 염증 치료 약물을 쓰고요. 그리고 무릎하고 발목은 당장 부어 있잖아요. 45회 3세트 치료적 운동을 하면 부종이 하루 이틀 내에 쭉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부종 잘 안 빠지죠.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하고 얼음찜질을 하고 3일에서 5일 걸려요. 무릎은 더 걸려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일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예 누워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잘 안 빠져요. 그럴 때 빨리 빼는 방법은 이렇게 힐 슬라이드라고 그러는데,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를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한 10회 3세트 하면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얼음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지고 45회 3세트 힐 슬라이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루 이틀 내에 빠져버립니다. 부종이 쑥 빠지는 게 막 보여요. 환자는 하면서 정말 통증이 줄어든다. 저는 골프 치다가 무릎 염증에 제가 피까지 뽑아봤거든요. 연골이 깨졌나 봐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빡빡하고 아프거든요.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통증과 부종을 하루 이틀 내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발목에 삐어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심장보다 올려놓고 발목 구부렸다 폈다 천천히 45회 3세트 반복하면 부종 금방 빠집니다. 물론 걸으면 또 붙죠. 그러니까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해야 된다. 목발을 짚든지, 목발 짚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짚어야죠. 부하를 주면 재손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염증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죠.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잘 치료하잖아요. 통증 쉽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염증기를 빨리 줄였죠. 그 다음에 재손상을 방지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 잘했죠. 굳어지지 않게 하고 굳어진 거 잘 풀어줬죠. 복압을 높여가지고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죠.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요. 한두 달 내에 정말 놀랍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디스크가 심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만성 염증일 때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 내로 이 만성 염증을 확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생병사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를 없애고 통증이 바로 줄어든다면 급성 염증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치료로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 오늘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내일, 일주일 후에 얼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 관절 가동 범위가 계속 정상으로 될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거를 정상 범위로 회복할 것인가. 만약에 압박골절이 있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완전한 가동 범위를 못 만든다면 그래도 최대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부하가 주어져도 견디는 상황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절 안정성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환자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잘 치료했어요. 치료적 행동 수정도 잘하고 부하를 견디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줄어든 통증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부하를 이겨내지 못하는 동작을 계속 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 통증이 있었구나 라는 걸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의사한테 미안하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통증이 있는데 계속 걸었다든지 앉아 있었다든지 운전을 지속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손상으로 염증기 3일이 다시 시작했다는 뜻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염증기 3일, 5일 상태의 재손상의 상태인가, 이런 거를. 통증이 발생하자마자 잘 피했다. 근육통이 있었는데 얼른 피해졌다. 그러면 하루 이내의 염증 상황, 몇 시간 이내의 염증 상황, 그냥 부하만 피하면 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상황 내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경종양, 척추 결핵, 이런 질환인가. 계속 잘 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디스크 손상과를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은 복내압을 강화해서 척추를 들어올려서 견뎌냈다. 장미란처럼 200kg를 들어도 척추를 들어올려서 견뎌냈다. 이런 뜻이고요. 근육에 의해서 척추 안정성이 회복되었다. 인대가 느슨해져서 헐렁해졌거든요. 인대 느슨함이 치료됐다. 부하가 주어져도 재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완치라고 할 수 있죠. 허리 디스크 환자의 목표는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환자의 목표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만 없애면 되는가? 이런 거하고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해도 통증이 없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세영 선수처럼 타이거 우즈처럼 조코비치 선수처럼 이런 스포츠 상황에서도 통증을 없애고 싶은지, 여기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론, 치료적 운동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 기간도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허리 통증 환자들이 치료되니까 계속 통증이 악화됐다, 완화됐다, 악화됐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허리를 강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신 정렬을 잡는 게 좋아요. 턱을 뒤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빠진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흉추를 펴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강화하고 고관절 정렬 운동을 하고 무릎 정렬 운동을 하고 발 아치를 만드는 운동법도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보행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요? 자세, 근지구력, 근력이 개선될 때까지입니다. 45회 3세트는 관절의 대사를 좋게 하는 거, 가동 범위를 정상화하는 거고, 25회 3세트는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오랫동안 걸어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빨간 근육하고 하얀 근육이 있잖아요. 빨간 근육이 근지구력 근육이고요. 하얀 근육은 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25회 3세트는 오래 쓰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고, 7회 이하의 3세트 운동은 지근을 강화하는 운동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된 자세는 유지되는가요? 가능합니다. 신경 가소성, 결합 조직 가소성. 틀어진 자세에서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야 라고 신경이 바뀌어요.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고요. 결합 조직이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 있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3개월 정도 반복하잖아요. 신경 가소성은 한 2주면 출발을 하고요. 시냅스가 연결되는 기간이 2주니까 결합 조직 가소성은 경험적으로 3개월 정도면 자세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근지구력 근력은 유지가 가능한가? 저항 운동으로 일정 정도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20세를 넘어가면 10년에 20%씩 근력은 저하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치료적 운동의 방법으로 근육을 최대한 올려요. 근지구력을. 그 다음에 운동을 등한시하면 좀 힘이 빠지겠죠? 그럼 거기서 잠깐만, 한 일주일만 또 이렇게 하면 한 80%, 90% 힘이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계속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만성염증은 한 달 내로 치료하는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차단,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 16시간 공복,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법, 이렇게 4가지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해야 되냐? 만성 통증일 때 그렇습니다.
오래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는 뭔가 염증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ESR, CRP 이런 것들이 정상일 때도 통증이 오래됐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가 물었는데 이렇게 부푼다. 감기가 걸렸는데 잘 안 나서 만성염증이라는 소리예요.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성염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어떤 역치를 넘어서잖아요. 그 역치를 넘어서서 자기 조직을 염증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을 자가면역이라고 하고 만성염증이에요. 자가면역 만성염증도 경험적으로는 한 달이면 염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허리디스크 마비된 환자, 목디스크 마비된 환자, 중풍으로 막 3년 된 환자, 관절이 굳어진 환자, 저는 운동치료를 계속 해왔으니까 안 낫는다고 하는 환자들이 나 좀 치료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해보잖아요. 그러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마비가 왔어요. 환자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 낫는 경우 없었어요. 가장 길게는 10개월. 여기 이만큼밖에 못 들던 환자가 처음에는 밥만 먹게 해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여기까지가 들고요. 심지어 중풍도 6개월 지나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1년, 3년 지나도 개선은 돼요. 그리고 관절이 굳었어요. 완전히 무릎 완전히 안 구부러지고 완전히 안 펴져요. 이거 20주 넘으면 이제 비가역적인 관절 강직이다.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는 안 풀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요? 다 풀려요. 한 1년이면 풀립니다. 1년 동안 계속 노력하면 풀립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다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봤더니 글루텐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보리밀을 계속 먹으면 염증이 계속 일어난다. 유당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이 유당을 계속 먹으면 염증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염증을 악화시킨다. 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히스타민 음식을 먹으면 염증을 계속 일으킨다. 알레르기 음식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글루텐 소화 효소가 없거나 유당 소화 효소가 없으면 아예 안 먹죠. 먹자마자 배 아프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적당히 이런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먹고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통증인 환자, 자가면역 염증인 환자는 이런 것들을 일단 무조건 끊어야죠. 좋은 음식 많잖아요. 좋은 차도 많고 염증을 줄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연 야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먹고 오메가3 지방, 오리고기, 닭고기, 삼겹살, 라드, 올리브유, 생들기름 이런 것들이요. 좋은 기름들. 그런 것들이 다 염증을 줄인다고 다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된다. 아무튼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더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이런 중금속, 곰팡이 독소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긴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거는 제가 치매, 파킨슨,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걸 치료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굳어졌어요. 프로즌 숄더라고 그러죠. 어떤 환자가 굳어질까 라고 봤더니 만성염증인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논문을 봤어요. 그러면 COPD, 간경화도 그런가? 라고 논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는가? 당연하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B가 부족하면 각기병,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B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조효소로 쓰이니까 그게 부족하잖아요. 치매도 이거 부족해서 오는 사람 많고요. 면역세포도 기능을 못하고요. 아연, 마그네슘 이런 거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균형을 못 잡아요. 우리 세포가 액션 포텐셜을 일으켜가지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결핍되면 안 되죠. 이런 펑셔널 메디슨은 정말 중요한 어려운 공부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이 끊고요. 좋은 음식 먹으면 영양소는 잘 공급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급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다 공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 굶으면 4시간까지 밥을 안 줘요. 그럼 우리 혈액 내의 포도당 수치가 딱 떨어집니다. 다시 6시간이 지나면 간에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글리코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글루코스로 쪼개가지고 공급을 해주는데 10시간이 지나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16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씁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시간 공복을 하면 염증 물질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세포 찌꺼기 제거 시스템이 살아나요. 프로테아좀 시스템,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이. 그래서 주 2, 3회 정도 월수금 아침 공복을 하면 좋겠다. 저녁에 공복은 안 되나요? 원래 저녁에 공복하면 더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신장 합성 운동을 하면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체역학 운동, 미토콘드리아 신장 합성 운동을 해줘야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딸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만성염증까지 온 사람들은 이런 치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하나, 둘. 정말 20년 그렇죠. 된 그렇게 멀리. 환자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하나, 정도로. 둘, 셋. 치매 환자들 정말 낫기는 어렵지만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그냥 호기심도 많고 또 현대의학으로 공부가 취미 되면서 취미 삼아 하고 실제로 제가 운동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제가 5년째 지금 하루 한 끼 먹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해보고 비타민, 미네랄도 다 경험해보고 환자들 같이 경험하면서 제시하는 지식이니까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함께 해보세요. 허리 통증 없는 세상에 함께 사시죠.